먼 옛날 인도의 어느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물을 길어 나르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수레를 끌거나 당나귀를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두 다리와 튼튼한 어깨에 의지해 주인 집의 물탱크를 채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지요. 노인에게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은 낡은 지게가 하나 있었고 그 지게 양쪽 끝에는 커다란 항아리가 각각 하나씩 매달려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똥이 트기 전부터 노인은 지게를 지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맑고 시원했지만 그 물을 길어 주인 집까지 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지나야 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언덕을 넘어야만 했지요. 그런데 이 두 항아리에게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오른쪽 어깨에 매달린 항아리는가 구워낸 도자기처럼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아주 완벽한 항아리였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물 한 방울 흘리는 법이 없었지요. 강에서 채운 물을 고스란히 주인 집까지 옮겨주니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든든한 녀석이었습니다. 반면 왼쪽 어깨에 매달린 항아리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딘 탓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부딪힌 탓일까요? 항아리의 옆구리에는 가느다랗게 길게 이어진 실금, 즉 깨진 틈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물을 가득 채우고 걷다 보면 그 틈 사이로 물이 뚝뚝 하고 새어 나왔습니다.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긴 언덕길을 걸어 주인 집 부엌에 도착했을 때 오른쪽의 완벽한 항아리는 여전히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차 있었지만 왼쪽에 깨진 항아리는 물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해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완벽한 항아리는 언제나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이 노인의 노고를 헛되게 하지 않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지요. 햇살이라도 비치면 매끈한 몸체를 뽐내며 반짝거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깨진 항아리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노인이 그토록 고생해서 길어 올린 귀한 물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자책했습니다. 나 같은 건 깨져서 없어져야 해. 주인님의 어깨만 아프게 하고 노력한 보람도 없게 만들잖아.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항아리의 마음속에는 금이 간 자신의 몸보다 더 깊고 아픈 상처가 폐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노인은 강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맑은 강물이 항아리 안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왔지만 깨진 항아리는 차마 그 물을 받아들이기가 미안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깨진 항아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물을 채우다 말고 멈칫하며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무엇이 그리 죄송하다는 게냐? 항아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몫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제 옆구리에 난 이 보기 흉한 금 때문에 어르신께서 그토록 힘들게 지고 온 물이 집으로 가는 길에 다 새어버리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어르신은 2배로 고생하시는데 정작 얻는 물은 반밖에 안 되니 저는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럽습니다. 항아리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슬픈 울림이 강가에 퍼졌지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노인은 짐을 내려놓고 거친 손으로 깨진 항아리의 표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주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어깨 위에서 조용히 땅을 한번 내려다보렴.
내가 매달려 있는 쪽 길가에 무엇이 있는지 말이다. 깨진 항아리는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지게를 짊어진 노인은 타박타박 익숙한 흙길을 걸어갔습니다. 항아리는 노인의 말대로 자신이 매달려 있는 왼쪽 길가를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항아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삭막하고 먼지만 폴폴 날리던 황토색 길가에 언제부터인가 아름다운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몸을 맡긴 채 살랑거리는 분홍색 꽃들, 햇살을 머금어 황금빛으로 빛나는 노란 꽃들,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꿀벌과 나비들의 춤사위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면 완벽한 항아리가 매달려 있던 오른쪽 길가는 여전히 잡초만 무성하고 메마른 흙길 그대로였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꽃내음이 바람을 타고 올라와 항아리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황홀한 풍경은 항아리의 우울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항아리는 다시 시무룩해졌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자신의 틈 사이로 물이 계속 새어나와 결국 또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인 집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항아리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노인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르신, 꽃들은 참으로 아름다웠지만 저는 여전히 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눈길로 깨진 항아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까 길가에 핀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지 못했느냐? 그 꽃들이 오직 내가 다니는 쪽에만 피어 있고 반대쪽에는 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항아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짝 깨져서 물이 샌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단점으로 여기는 대신 오히려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지. 너의 틈이 있는 그 방향 길가에 꽃씨를 뿌려두었단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강에서 물을 길어올 때마다 너의 그 깨진 틈 사이로 흘러나온 물이 그 씨앗들을 적셔주었지.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내가 물을 흘려준 덕분에 나는 매일 아침 이 아름다운 꽃들을 꺾어 주인님의 식탁을 장식할 수 있었단다. 그 꽃들 덕분에 주인님의 집안은 늘 향기로웠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 만약 내가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완벽한 항아리였다면 길가에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이 피어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주인님의 식탁에 그런 아름다움을 선물할 수 있었겠느냐? 깨진 항아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올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부끄럽게 여겼던 치명적인 결함이 사실은 생명을 키우는 귀한 단비가 되었다는 사실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자신은 물을 낭비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깨진 틈은 상처가 아니라 메마른 땅에 생명을 전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노인의 등 뒤로 비치는 저녁 노을이 깨진 항아리의 틈새로 들어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흘려보는 것은 버려진 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피워내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 마음으로 잘 그려보셨나요?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깨진 항아리의 마음이 마치 내 마음 같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오른쪽 어깨에 있던 그 온전한 항아리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흠집 하나 없고 윤기가 흐르고 맡겨진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완벽한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고 내 가족 건사하기 위해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달렸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느덧 거울 앞에 서 보니 그곳엔 당당하고 매끈했던 젊은 날의 모습 대신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 하나가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평생을 써온 무릎은 시큰거리고 눈은 침침해지며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만 그런가요? 마음을 돌이켜보면 더 아립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 배우자에게 모질게 굴었던 후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마음 한구석에 깨진 틈처럼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틈 사이로 내 인생의 귀한 것들이 다 새어 나가버린 것은 아닌가 싶어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며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노인이 깨진 항아리에게 해주었던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은 그 깨진 틈을 실수나 불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틈을 통해 메마른 길가에 생명을 틔웠습니다. 캐나다의 음유시인이자 가수였던 레너드 코헨은 자신의 노래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빛은 바로 그 틈을 통해 들어온다. 만약 우리가 꽉 막힌 완벽한 항아리였다면 밖에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젊어서 너무나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오만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몸이 아파 보았기에 지금 병석에 누운 친구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함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며 실수하고 가슴을 쳐보았기에 지금 육아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나 딸에게 괜찮다, 다 그런 거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생긴 것이지요. 내가 실패를 겪어보았기에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혀를 차는 대신 묵묵히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깨진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이고 여러분이 흘린 눈물로 피워낸 꽃들입니다.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깨뜨린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바로 그 깨진 곳에서 더 강해진다.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그 자리가 더 단단해진다고 하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겪은 그 수많은 풍파와 상처들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깊은 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지혜는 부족합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오직 깨진 틈이 있는 삶, 즉 상처와 후회를 견뎌낸 시간 속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주름살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굽은 등은 삶의 무게를 버텨낸 훈장과도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늙고 병들어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야기 속 깨진 항아리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항아리 덕분에 매일 식탁에 꽃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계시기에 자녀들이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묵묵히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 루미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상처는 빛이 당신에게로 들어오는 통로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지만 사실 그 상처야말로 우리가 더 넓은 하늘을 품게 만드는 통로였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이 조금 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꽃을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길가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후회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 길가마다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은 깨져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지혜가 가득 차올랐으니 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 부족함 덕분에 내 주변에 피어난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깨진 항아리가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노년도 그 틈 사이로 들어온 지혜의 빛으로 황금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깨진 항아리 이야기, 그리고 그 틈새로 비어드는 빛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잔잔한 물결처럼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가득 채워야만 안심이 되고 빈틈이 보이면 불안해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꽉 채워지지 않은 그 빈 공간이 실은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여유였고 갈라진 틈이 곧 빛이 들어오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 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오며 세상에 뿌린 꽃씨들이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지나간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깨진 항아리처럼 쓸모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깨진 틈으로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된 아주 귀하고 넉넉한 그릇이 되신 겁니다. 혹시라도 지난날의 실수나 아쉬움이 불쑥 찾아와 마음을 괴롭히거든 그저 빙그레 한번 웃어주세요. 아, 저 틈 덕분에 내 인생의 길가에 지혜라는 꽃이 피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더 기대고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는 어둠이라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상처와 후회들이 어쩌면 남은 생을 더 환하게 밝혀줄 길잡이, 별이 되어줄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바람의 온도가 달라져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늘 오늘 이야기 속 꽃길처럼 향기롭고 평온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